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까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풀어볼 겁니다. ISN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고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헤드라인 자체는 전고체를 주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전체 시장의 성격이 어제 2차 전지로 수급 이동이 강하게 나온 것 그리고 전고체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 기대감으로 테마 논리로 전고체가 오늘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워낙 흐름이 빨라서요.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가 다 몰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가 모든 것들을 다 이끄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에코프로가 머티가 이제 주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요. 정책 관련도 같이 맞물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전고체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그동안에 그 퍼포먼스를 보일 때,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일 때 정말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전고체까지 하는 건데 아직 전고체가 이제 상용화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고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2차 전지 내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쉬어주는 구간,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쉬어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전고체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고체 그 2차 전지 내에서는 작은 변동성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순환매가 과거처럼 우상향이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순환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전고체라는 키워드 한다면 사이즈가 가장 큰 종목 가운데는 삼성 SDI가 생각이 나는데 그쪽의 반응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큰 종목이 지금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금력도 그렇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 관심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쪽에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트레이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는 것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딩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었었더라면 이것이 조금 쉬어주는 구간에 있어서 큰 종목보다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 차례 전고체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한번 돌아왔던 상황이니까 작은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내기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이재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어제 장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셀이 힘차게 올라주면서 수급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제 이쪽으로 쏠렸던 자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변동수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잡고 가고 싶고요. LNF를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릴 건데 어제 이어서 연속해서 오른다면 어제 다 올랐던 건 테슬라 때문이 아니고 LNF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기대감이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모멘텀에 기반한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요.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나 셀과 관련돼서 이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날 갑자기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매도 환매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이 공매도 환매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적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환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유입이 된다라고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할 만큼 그렇게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모멘텀을 보면 기존의 모멘텀들이 양극재를 기반으로 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전고체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그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이슈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부각이 좀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펀더멘털을 지금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수급에 대한 연속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공매도 환매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공매도 환매가 아닌
아닌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은 어떤 연속적인 형태의 추세보다는 변동성 장세라고 이해를 하는 게 2차전지는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의 등락은 오히려 추세라고 판단해서 뒤늦게 쫓아간다면은 뒷북만 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2차전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LNF를 따로 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은 팔자세를 보이다가 딱 어제 하루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왔고 오늘은 다시 팔자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환매 성격이 이런 경우에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저희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예를 든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공매도 함의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LNF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의해 늘어났던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오히려 더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시 공매도 환매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급만 포인트로 봐야 된다면 2차전지 이렇게 보는 건 어떨지도 살짝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정책에 대한 건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면 2차전지 내에서 바닥권에서 오래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된 쪽에 대해서는 지금도 투자 매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정리를 받아보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번에 그 2차전지 소재나 셀의 실적 발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3분기 실적도 좋지가 않았지만 4분기 가이던스도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 트레이딩 관점은 접근을 하시더라도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이익 실현 구간을 조금 더 짧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몰린 분위기 설명을 받아봤고요. 어제 급격하게 동시에 변화가 있었던 섹터에 대해서 키워드를 열고 또 추가적인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어제 딱 이 시간부터 변화가 보였죠. 로봇주 특히 두산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 그대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2차전지주가 들썩들썩 거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입니다.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나왔던 로고의 수급 변화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로봇과 2차전지를 연결해서 보는 것도 지금은 맞는 건지 돈의 흐름 먼저 봐주실까요? 돈의 흐름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과 여름, 가을 정도, 가을이 있었나요? 어쨌든 여름, 가을 정도만 하더라도 반도체와 2차전지 내에서의 순환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는 가만히 있죠. 오히려 반도체는 가만히 있는 상태고 2차 전지와 로봇이 지금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로봇이 빠지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에 따라서 또 2차 전지 내 순환매가 돌고, 그래서 트레이딩 자금, 그러니까 트레이딩 자금도 이제 성격을 좀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테마주를 따라가는 트레이딩 자금, 이거는 완전 공격적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관련해서 트레이딩하는 자금들이 상당수 지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만 갖고도 매매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보면서 일단 지수 편입과 관련된 또 뉴스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무게감을 좀 더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다라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는 게, 주가가 올라가야 지수 편입이 될 수 있는 거고 시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재기적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안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뉴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나왔던 삼성의 M&A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올라간 이후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또 조정,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역시 수급의 발빠른 이동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길목을 지키면 어떠냐? 글쎄요, 길목 지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게임을 좀 즐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다른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이 말씀해 주셨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크게 보면 두 종목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흐름을 가르는 요인을 하나로 짚어주신다면 무엇일지, 그리고 이 두 종목도 사실은 어제의 변동성,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그랬죠.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바이앤홀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그런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 제가 이제 과거 증권회사 다닐 때 지점장님한테 배웠던 건데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차트 왼쪽에 해가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자가 어떻게 지느냐라는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주가가 그림자가 져 있는 상태죠. 두산 로보틱스는 그림자가 앉아 있는 상태죠. 그림자가 앉아 있고 햇빛을 받으면 자양분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면 손이 안 탄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손이 탄 종목이다. 이미 한 차례 고점에 대해서 올라가려면 자꾸 이제 그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히려 좀 강세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쪽들이 오히려 매매를 하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두산 쪽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조금 더 해볼 거고요. 이재환 대표님께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새내기주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본다면 사실 이제는 또 한번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6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44만 주가 각각 풀리게 되는데 그 일정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하면서 해당 종목의 추이를 저희가 지금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 이게 물량 압박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을 본다면 펀더멘탈 대비로 본다면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버슈팅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진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랐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신규주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불면서 여기에 대한 오히려 모멘텀을 더 받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 판매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기대했던 2차전지보다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 판매 비율이 거의 25% 이상을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2차전지가 5%도 안 되는 공매도 판매 비율을 본다면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공매도 판매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공매도 판매에서 상승 모멘텀을 좀 받았고 두산 로보틱스는 신규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 상승 모멘텀을 좀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로봇 섹터 자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비중을 조금 두산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보호 예수 물량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주가 물량 부담 압박감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의 시선으로는 어제 변동이 이렇게 로봇주도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데서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로봇에서 만약에 지금 쏠려있던 이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더 묵직하게 그 시선을 저희가 지금 어디로 돌리면서 준비를 해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결국은 이제 로봇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라고 본다면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2차 전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가능성이 높고 둘 다 공매도 판매와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들어왔던 자금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장기로 이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결국 반도체를 지금 매집하는 쪽은 적어도 중기, 장기 이상의 포지션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결국은 로봇에서 들어오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 자금은 2차 전지, 로봇, 최근에 자율주행 이런 식의 모멘텀에 국한된 섹터에 계속해서 옮겨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키워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3위 키워드 반도체 열고요. 대표님과 조금 더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 내년 전망 리포트가 대표님 나오면서 반도체가 지수를 주도한다, 한국 증시 반도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반도체로 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시장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 이쪽, 특히 HBM 쪽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여기서의 가격, 기간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도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 의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조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분명히 하이닉스 계열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엔비디아 조정폭을 보면 주가가 뭐 250% 올랐는데 조정폭은 뭐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의 폭은 좀 작고, 기간 조정이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엔비디아 경향을 보면 거기도 매도했던 쪽이 대부분 단기 헤지 펀드들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나 드러켄 밀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엔비디아를 매도했다는 것 때문에 출렁거렸는데, 오히려 이런 단기 헤지 펀드 자금들이 매도를 할 때 장중에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하락했는데 마감 때는 1%대로 계속 추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나오는 매물을 누군가 소화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장기 자금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이닉스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HBM 반도체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이번 기간 조정이나 혹은 얕은 가격 조정에는 제가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추가 진입 혹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분할 진입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낸드 플래시 현물 가격이 이번에 4% 정도 올랐죠. 그리고 D램 가격이 종목별로 제품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D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가격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HBM 반도체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롱숏 전략이 막히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제한적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도 궁금합니다. 사실 월말이니만큼 최근에 기관 쪽의 플레이가 강하게 들어와서요. 오후장에 급격한 수급적인 변동성을 보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쪽에 오늘 조금 더 주목할 필요도 있을까요? 관련돼서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월말 효과, 윈도 드레싱은 과거 이제 기관의 펀드 물량이 굉장히 활발할 때는 효과가 굉장히 컸지만, 사실 뭐 최근에 그렇게 윈도 드레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진입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펀더멘털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러한 뉴스, 그러니까 뭐 수출입 동향이라던가 아니면 디램 가격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타이밍이 지금 반도체가 맞나요? 아니면은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반도체를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양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아무래도 HBM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HBM 트리거를 보게 된다라면 거의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시세 흐름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군다나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정도면 우리가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못 가지? 이 정도면 내가 나와야 되나 자꾸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50주 신고가를 뚜르고 횡보하고 있는 상태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뉴스 펀드멘탈로 이렇게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리거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차트 모양으로도 가능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 저는 그냥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 역시 접근, 그다음에 그 수출 모멘텀의 변화가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네. 자, 반도체를 펀드멘탈을 보면 더 나빠질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물론 뭐 찾으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근데 딱 봤을 때 야, 이거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될까? 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보유를 하시던,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진입을 하던, 저는 둘 다 열려 있다. 대신 이제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뭐 50%, 60% 이렇게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게 꾸준히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다 좋다라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 언급했던 키워드가 그중에서도 온디바이스, 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더 오랜 기간 이야기했던 게 HBM 그렇죠. 키워드거든요. 뉴스에 따른 에너지가 덜 소진됐죠.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키워드는 어느 쪽이라 보실지 궁금해요. 저는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뉴스의 생명력이 좀 짧다라고 봐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손에 확 잡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가 들어간다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는 거고 AP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NPU로 진화되는 과정인데 이건 미래의 얘기죠. HBM은 손에 확 잡힙니다. 지금 HBM을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HBM에 대한 것들이 이미 오래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HBM은 내년 상반기까지 꼭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자율주행도 붙었다 나갔다가 NPU도 붙었다 나갔다가 온디바이스도 붙었다 나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 내가 연속성을 잘 구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를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꼭 들고 계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 남아있는 구간 조금 더 뉴스 주목하면서 관련주도 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장 초반부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8시부터 자문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복지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자문회가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내일 문턱을 낮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조금 더 구체안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수혜 영역이 좁혀지지 않을까,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어받아 주세요. 자문단 회의는 일단 끝났고요. 대상 확대가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이 뉴스에 들썩거렸지만 아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뛰거나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조금 낮아졌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 또 하나는 내일 나오는 발표되는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수위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혹은 입법과 관련된 법안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징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규정짓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 비대면 진료는 법적인 부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실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주가는 실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방향성이나 상징성에 국한된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단기 모멘텀이나 혹은 아주 짧은 당일 모멘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일단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최근의 분쟁, 그리고 A와 여러 가지 섹터가 다 같이 물려 있는데, 일단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반드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한계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가지고 일단 짧은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책적 모멘텀에 워낙 강하게 시장이 반응도 하고 있고, 사실 로봇이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불을 뿜어내서 허들이 많은 자리에서 무언가 허들을 넘어가면서 연속성도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라 같은 패턴 이쪽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비대면 굳이 모신다면 조금 더 총선이라든가 그런 이슈까지 보면서 접근을 하셔도 되는 건지 아이디어 좀 공유해 주세요. 원격 진료 관련해서 지금 넘어야 될 허들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시범 서비스하고 이게 이제 보편화되는 거하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격 진료가 일단은 지금 이제 필요하다라고 많은 이제 당위성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협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국회가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범 서비스는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돼요. 의료법을 안 바꿔도 되니까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제 시범 서비스 됐을 때 이익과 이게 범용적으로 쓰일 때 이익 규모가 다르거든요. 시범 서비스는 미래를 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는 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 진짜 이건 허들을 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용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미 쓰이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범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뭐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병원에 이미 나가 있고, 루닉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상황과 이것은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결국 자율주행과 마찬가지 저는 카테고리라고 봐요. 언젠가는 된다라고 저는 봐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원격 진료도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가 이제 뭐 의사분들이 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된다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뭔가 딱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엔 지금 당장은 아직은 이제 테마 영역이다라고 보지만,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이러한 테마들은 계속 꿈틀꿈틀 될 것 같아요.
딱 우리가 이제 정시 테마주처럼 딱 한 번 올라갔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꿈틀댈 수 있는 그러한 테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희 1위 키워드는 해운주인데요. 좀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HMM 인수전으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BDI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펀더멘털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 앞두고 있는 구간입니다. HMM 인수전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내일 더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해운주에 대한 매력도 지금 있는 구간일까요? 일단 BDI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하고 상하이와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좀 다르죠. 근데 전 세계 물동량이 조금 아직은 뭐 원활치 않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연안해운 쪽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연안 물동량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소외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트레이딩 구간에서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저는 뭐 나름대로 짧게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관심이 좀 있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뭐 확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적당한 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매매하기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정리 받아봤고요. 저희 이제 원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환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가져와 주셨네요. 포인트 어디에 두고 저희 투자 매력도 누려볼까요? 한솔케미칼을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오전에 는게 오늘 당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진입은 조금 눌려질 때 그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나 삼성전자 계열에서의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계열의 반도체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계열이나 혹은 거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솔케미칼도 가격 조정 좀 많이 받았고 삼성전자의 독점 납품하는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가격은 19만 원 한 5천 원 언더로 조금 잡고 대응을 하시고 목표 가격은 22만 원, 손절 가격은 17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많이 오르긴 했네요. 저희가 관심 갖고 저희도 시세 체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